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5 안전보건규칙 10번째 영상 보건기준 첫 번째 영상입니다. 보건기준은 1장부터 13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2장 허가대상의 유해물질 성면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해물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 유해물질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법령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랑 허가 대상은 관리 대상을 사용해도 되는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허가 대상은 허가하고 사용해야 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내용으로 있고 이 안전이든 보건이든 지도사를 공부하심에 있어 이 1장과 2장에서 매년 출제가 됐다. 1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준에서 이제 420조 정의가 돼 있는데 각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로 가스 상태 물질류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고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특별관리 물질,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그리고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까지 이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좀 숙지 및 암기를 해주시기 필요하고요. 이 임시 작업이랑 단시간 작업의 내용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 작업의 정의는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관련된 이 물질, 유해 물질 작업을 하는데 해당 작업자가 그러니까 이제 1차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작업자가 예를 들어서 월 8시간 일을 했고 24시간 미만인 작업이다. 그러면 이제 임시 작업이 아닌 걸로 해석이 되냐? 아니면은 이게 임시 작업인 거냐? 그렇게 따라서 다음 중에서 보기 중에서 박스 안에 내용을 넣어가지고 1번 뭐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리을,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거기서 맞는 것만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가셔야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421조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양이 작업장의 공기의 부피 제곱미터, 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 허용 소비량이라고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 작업장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장의 규정을. 지금 작업 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양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를 15로 나눈 양 이하인 경우.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규정에 있는 거를 적용하지 않는데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나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 작업장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거를 법을 적용을 한다라는 말이죠. 일단 우리 법령을 보실 때 이 숫자가 나와 있으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가 25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요것도 보시면 4개인데 4개니까는 오지선다에서 4개를 맞게 놓고 한 개는 이제 맞지 않는 걸로 넣어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장 공기 부피는 바닥에서 4m가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실내 작업장의 공간 부피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도 다만이 나와 있는데요. 공기의 부피가 150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세제곱미터를 그 공기의 부피로 한다. 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내용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배기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작업인 경우에 특례가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업무를 임시로 하는 경우에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근로자 A, B, C, D, E를 놓고서는 이 친구는 지금 월 10시간 이상 일을 했는데 24시간을 넘어서 일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예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놓고서는 다음 중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해도 되는 작업자의 경우는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유기화물 취급 특별자에서 근로자가 유기화물 취급을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요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임시로 하는 경우에 전체 환기 장치, 임시로 작업을 하는데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은 이
유해물질에 관련해서는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으시다 보면 숙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시간 작업. 단시간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체 환기 장치가 설치된 실내 작업장에서 단시간 동안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화물 취급 특별장소에 단시간 동안 유기화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밀폐 성기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 예가 나와 있습니다. 국소 배기 장치 설비 특례 급기, 배기, 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출됐던 문제의 내용이고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발산 면적이 넓어 422조에 따른 설비를 설계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해서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서 422조 이게 지금 국소배기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출입할 필요가 요 내용이 지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실내 작업장 경계에 있는 작업장 설비 특례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실내 작업장에 전체 환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체 설비가 적정한 경우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소 배기 장치나 이 밀폐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특례들은 다 국소 배기 장치랑 밀폐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에 특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참 나오기 쉬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유기화물의 설비 특례, 유기화물 취급 작업장으로서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밀폐 설비나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요게 나왔던 내용이고요. 유기화합물의 노출 기준이 100ppm 이상인 경우,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오염원이 이동성이 있는 경우. 저는 이거를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게 지금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다음 중 유기화합물 설비 특례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었는데 제가 이걸 좀 여러 번 틀려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10회인가 11회 지도사 1차 시험에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6회인가 7회, 한번 1회 이상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특례들은 예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다. 자, 다음 전체 환기 장치의 성능입니다.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 환기량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필요 환기량에 대한 계산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 이것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거 보느니 우리 안전보건규칙만 보는 것도 사실 버거운데 저는 이걸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금 여기 제가 노란색 칠해놓은 거는 좀 열심히 숙지하고 암기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상가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견해 가장 큰 물질값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문구만 읽었다는 거죠. 지금 이 계산식까지 보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배풍기를 관리 대상 유해물 발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바닥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도 마찬가지고 허가 대상 유해 물질도 마치고 다 불치투성 재료로 하게끔 되어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작업장의 바닥은 불치투성 재료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접촉 설비를 녹슬지 않는 재료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부식 때문에 일로 다 새나가겠죠. 누출의 방지, 뚜껑의 플랜지, 밸브 및 콕 등의 접합 부위는 가스킷 등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경보 설비, 숫자가 있는 거는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중 금속류, 산, 알칼리, 가스 상태 물질료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에 기체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 경우에는 경보 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주어 두어야 한다. 기급, 긴급 차단 장치의 설치.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뜨문뜨문하게 해놓은 것들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국소배기 장치의 지금 성능에 관한 사항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대한 내용이 이거에 다 도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도조를 묶어가지고 이거 하나가 보기 1, 2번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열 반응 등 이상 반응,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셀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색깔로 구분하는 등 밀폐식 구조라고 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된다. 자, 436조가 중요합니다. 436조, 437조가 중요한데요. 작업 수칙,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취급 설비나 그 부속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 수칙을 정하고
그 작업 수칙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된다. 밸브, 콕 등의 조작,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냉각, 가열, 교반 장치, 압축 장치의 조작, 계측 장치, 제어 장치의 감시 조정, 안전 밸브, 긴급 차단 장치, 자동 경보 장치, 그 밖에 안전 장치의 조정, 뚜껑, 플랜지, 밸브, 콕,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시료의 채취,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취급 설비 재가동식 작업 방법,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응급 조치, 그 밖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작업 수칙을 정해서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설비나 부속 설비 사용할 때 이대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탱크 내 작업. 근로자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을 개조, 수리, 청소를 하거나 해당 설비의 탱크 내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된다.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작업하는 설비의 계급으로 모두 개방할 것, 오염된 경우 작업이 끝난 경우에 즉시 몸을 씻게 할 것,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근로 구조하기 위한 기구, 그 밖에 설비를 갖추어 둘 것, 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가 건강에 장애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내부의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시킬 것,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그 경우에는 탱크로부터 배출된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부터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이 내용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물론 436도 빨간색인데요. 이 내용 중요합니다. 그리고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시킬 것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시의 대피,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즉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대피돼야 되는 내용이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 그리고 오염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는 경우, 그리고 이 상황이 발생해서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오염되거나 새어난 것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가 아닌 사람 출입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된다. 있습니다. 439조 나왔던 내용이고 또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별관리 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특별관리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근로자의 이름, 특별관리 물질의 명칭, 취급량, 작업 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노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이 특별관리 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관리, 사용 전 점검,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을 해야 된다.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 접속부가 헐거진 여부, 흡기 및 배기 능력, 국소배기 장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까지 내용이 되겠고요. 명칭 등의 게시, 사실 이제 뭐 대동소이한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를 해야 된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차공하여 할 보호구, 응급조치와 긴급 방지 요령. 그래서 명칭, 인체의 영향, 취급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요 5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리고 이거는密폐 공간에 관련된 사항도 이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뒤에 명칭, 인체,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요 내용은 그냥 머릿속에 각인을 해두시는 게,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안전이나 보건 분야에서 실무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요 내용은 사실 실제 이제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구두로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명칭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보호구 등을 게시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게시를 안 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사실 또 현업에서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밀폐 공간도 이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업무를 보실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거까지 같이 좀 더 눈여겨봐 주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맞다. 출입액 금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의 관계 근로자 안에 사람 출입 금지하고 장소의 그 내용을 게시를 해놔야 된다. 여기에 이제 다만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중 금속, 산, 알칼리, 가스 상태 물질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기체인 경우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해서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 출입 금지하거나 그 내용을 게시를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흡연 금지 세척 시설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옵니다. 자, 중요한 449조 유해성 등의 주지.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근로자에게 작업 배치하기 전 다음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된다.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주지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교육 내용이죠, 이게 실제.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 시 주의사항,
보호구와 착용 방법, 위급상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 관한 사항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에 게시해야 될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 이제 특성 명칭이 있지만 여기 명칭이 있고요. 인체에 영향과 정도, 인체 똑같고요. 주의사항, 취급상 주의사항, 보호구, 착용 방법, 여기도 보호구, 위급 상황, 여기도 응급조치, 위급상황. 그래서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게 이런 물질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질식, 그리고 중독, 요 두 개의 제해 요인에 따른 내용들은 대부분 이 내용이 같이 따라간다. 교육 내용이든 게시해야 될 내용이든. 그리고 넘어가셔서요. 보호구는 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장 허가 대상 유해 물질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관리 대상, 관리해야 되는 물질, 사용해도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된다. 허가 대상은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 유해 물질,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성면이랑 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452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성면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제조, 사용, 성면해체 제거 작업, 가열 응착, 가열 탈착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453조 중요한 내용입니다. A급이고요.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대상 유해 물질 베릴륨. 이 베릴륨이 이제 반도체 제조 시에 사용되는 건데 여기 이제 베릴륨이 상당히 높은 고발암성 물질이라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제조한 사용 장소는 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시키고 바닥과 벽은 불치 특성. 원자재 공급 이송 운반은 그 물질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교반기 등의 덮개 부분으로부터 가스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개스기 등의 접합부를 밀폐시킬 것. 밀폐된 상태에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분말 상태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근로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그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로 사용하거나 격리실에 원격 조작하거나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을 할 것. 밀폐 설비나 포이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성질상 밀폐 설비나 포이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후드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다만이니까 이게. 그리고 국소배기 장치의 성능. 요거는 저는 이제 안개했습니다. 뭐 계산식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쉽게 숫자 한 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가스 상태 0.5, 입자 상태 1.0 나왔었습니다. 이게 기출로 1차에 나왔었고요. 제어 풍속 제어 풍속 이상 초당 0.5m, 초당 1m 이상, 가스는 0.5, 입자는 1.0이 되도록 이 국소배기 장치 성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 내용이 후드를 개방한 경우에 제어 풍속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호의식 부스식 후드에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이고, 외부식 리시버식은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위에서 해당 개구면에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을 한다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작업관리의 기준입니다. 이 내용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진지 여부, 흡기 및 배기 능력, 그 밖에 국소배기 장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고요. 출입의 금지 동일합니다. 출입을 금지시키고 표지에 출입구를 붙여야 된다. 표지에 게시를 해놔야 된다. 똑같이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 명칭의 게시. 자, 이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합니다. 명칭, 뭐 특성이고요. 그리고 유의사항,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 착용 방법, 응급조치, 위급 상황. 동일하게 지금 이 게시될 내용의 내용과 그리고 근로자에게 주입시키거나 교육시켜야 되는 내용과 동일하고 이 내용이 관리대상 유해물질하고도 동일하게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또한 쉽게 득점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계속 나오는 내용이고 암기하시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용기는 견고한 용기에 단단하게 포장을 해야 되고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야 되고 일정한 장소에 지정 및 보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유해 물질이 발산되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작업 수칙 기출됐던 내용이고요. 462조 작업 수칙은 지금 우리 허가 대상 유해 물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럴륨과 성면을 제하고 밸브 콕의 조작 그리고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 압축장치의 조작,
계측 장치와 제어 장치의 감시 조정, 안전 밸브 긴급 차단 장치, 자동 경보 장치 및 그 밖의 안전 장치의 조정, 뚜껑, 플랜지, 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세누지 점검, 실효의 채취 및 해당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 이상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응급 조치, 보호구의 사용 점검 및 보관 및 청소,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 등에 투입하는 작업, 그 밖에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작업 수칙으로 정하고 그 작업 수칙을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게 허가 대상 유해 물질에 관한 작업 수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넘어가면은 지금 잠금 장치, 목욕 설비, 긴급 세척 시설, 누출 시 조치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과 대동소이한데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숙지가 되실 만한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순서 입구,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작업복 탈의실, 출구 등의 요 순서는 조금 눈여겨 좀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 보호조치. 앞서 이제 관리 대상 유해물질에 대해서 제조 사용 시 적어야 되는 사항과 동일합니다. 근로자 이름, 유해물질의 명칭, 제조량 또는 사용량, 작업 내용, 작업 시 차용한 보호구, 누출 오염, 후깁 등의 사고가 발생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 다만 지금 이 허가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 시에 적어야 하는 사항과 앞서 말씀드렸던 이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장과 근로자한테 이제 알리거나 게시해야 되는 사항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구분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독 마스크의 지급. 이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가 있는데 가끔 이거를 이제 분진 마스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진 마스크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법적 용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가 맞는 말이고요. 보호복 등의 비치, 피부 장애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불치투성 보호복 1번, 보호장갑 2번, 보호장화 3번, 피부 보호용 약품 4번 요 4개를 사업주가 비치해두고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 4개를. 자, 5절 베릴륨. 베릴륨은 산업안전 일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주기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베릴륨 관련해서는.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사항을 지켜야 된다. 471조. 베릴륨을 가열 응착하거나 가열 탈착하는 설비 는 다른 작업 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하고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베릴륨 제조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 하고 위쪽, 아래쪽, 옆쪽 덮개 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가동 중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덮여 있는 상태로 내부를 관찰을 해야 되고 작업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치투성 재료로 해야 되고 아크로 등의 녹은 베릴륨 합금을 제조하는 장소에서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산화 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 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갖출 것. 격리된 실내에 설치를 해야 되고 열 분해로 등을 밀폐식 구조로 하고 위쪽, 아래쪽, 옆쪽에 덮개를 설치하고 뚜껑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되고요. 자, 7호 해당 물질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분말 상태의 베릴륨은 격리실에서 원격 조작 방법으로 하는 형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릴륨이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이 9호까지 9개의 베릴륨 제조 사용 작업 시의 설비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를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 수칙, 베릴륨 제조 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베릴륨의 분진, 발산과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작업 수칙을 정하고 그거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베릴륨을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집진 장치의 여과제 교환,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그리고 응급조치, 보호구 사용 점검 보관 및 청소, 그 밖에 베릴륨 분진 발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베릴륨 제조 사용 작업 시의 작업 수칙이고 이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성면입니다. 성면은 내용이 좀 개정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용이 조금 줄었는데 늘어난 게 아니고 성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내용이 많진 않지만 뭐 한 개 문장 또는 두 개 문장 밖으로밖에 안 돼 있지만 꼭 같이 읽어보시고요. 요 성면 해체 제거 작업계 성면은 일단 일반 성면 조사랑 기간 성면 조사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한 구분 내용을 좀 같이 봐주시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것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기 전 일반 성면 조사 또는 기간 성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 계획에는 성면해체 제거 작업의 절차와 방법, 성면 휘날림 방지 및 폐기 방법, 근로자 보호 조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면해체 제거 작업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되고, 작업장에는 성면 조사 방법, 종료 일자, 성면 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고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성면해체 작업 작업 시에는 방진 마스크는 1급, 2급 안 되고 1급만 됩니다. 급에 해당하는 내용의 방진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그리고 고글형 보호 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 장갑, 보호 신발. 그러면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중 성면해체 작업 작업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 중 사업주가 그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개인 보호구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가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흡연 금지, 출입 금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생 설비의 설치. 앞서 말씀드린 그 베릴륨 쪽이랑 내용이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등 위생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이 작업복은 벗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도록 해야 되고요. 다 들러붙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진공 청소기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성면 분진을 제거하고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 중인 개의보호구는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성면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같이 봐주시고. 제일 중요한 성면에서 495조. 성면해체 작업 시의 조치. 성면해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호만 읽으면요. 호에 따라서 또 이제 목이 또 많아서 지금 1호, 그다음에 여기 2호, 3호, 4호가 있는데요. 1호는 분무된, 뿌려진 성면이나 성면이 함유된 보온제 또는 매화 피복제 해체 제거 작업. 그 다음에 성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 타일 및 천장재 해체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성면이 함유된 지붕재 해체 제거 작업, 성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 해체 작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밖의 내용, 기타 자재들, 그리고 이거는 지붕재, 그리고 이거는 바닥 타일이랑 천장재, 그리고 이거는 성면이 함유된 보온재. 사실 성면이 들어간 건 대부분 보온재입니다. 보온재나 내화 피복재. 이 각각의 작업 위치, 그러니까 이 자재에 따라서 이 가나다 요 내용이 조금씩 이 조치 사항이 다른데, 일단 분무된 성면이나 성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 피복제 해체 제거 작업 시에는 창문, 벽, 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치투성 차단제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을 해야 된다.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까지 봐주시고요. 성면 분진 포집 장치를 가동해야 된다. 이때는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습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성면에 대해서는 무조건 습식 작업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평상보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등 위생 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그렇다. 그래서 이 실내, 실외에 따른 각 조치 사항을 구분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 타일, 천장재 해체 작업 시에는 창문, 벽, 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치투성 차단제로 밀폐를 해야 되고, 물이나 수분제로 사용해서 습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 음압 유지, 그 결과를 기록 보존. 그리고 지붕재 같은 경우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휘날리니까. 그리고 습식으로 작업할 것.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 이를 밀폐하고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환기 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그리고 불치수서 차단제로 밀폐할 것. 함유된 그 밖의 자재 등을 할 때는. 그리고 성면 분지 포집 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실외인 경우. 그리고 또한 습식으로 작업할 것. 요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면 함유, 전제물 등의 처리, 재질을 포대에 담아 밀봉을 해야 되고요.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유율이 1%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성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함유율이 1% 이하인 경우에. 그리고 성면 함유 폐기물 처리 시 작업에는 1% 이상, 아까는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이하였으니까. 사용된 비닐 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해가지고 이 성면 분진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성면 분진 발선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1장과 2장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3장 금지 유해 물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